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당장 말해. 비 내리는 밤, 오토바이 위에 앉은 젊은 여자의 손이 떨렸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한 노인이 그녀의 목을 가리키며 숨을 잃을 듯 외쳤다. 명함에는 KM그룹 회장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목걸이. 누군가의 과거를 단숨에 불러온 한 장의 액세서리. 이 사건이 불러올 파장과 숨겨진 이름들. 지금 막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헬멧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오늘 마지막 배달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레포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급하게 나온 배달이었습니다. 이번 달 등록금은 이걸로 겨우 맞춰지겠네. 지수는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고 강남구 도심을 달렸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라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앞에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키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그만 뒤쪽으로 밀려나며 그 차의 뒤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 헬멧이 벗겨지면서 지수는 아스팔트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무릎과 팔꿈치에서 따가운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며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보고. 만호는 지수의 말을 듣지 않고 지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수의 목 부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목걸이. 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니냐? 만호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뭐냐? 만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강은채라고 하는데요. 만호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은채라고 했나? 강은채? 네, 맞습니다.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온 거예요. 만호가 지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눈매며 광대뼈며 하나하나 살펴보는 눈빛이 절망적이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너, 혹시 나이가? 20살입니다.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채의 아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만호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수에게 건넸어요. 여기 내 명함이다. 며칠 후에 꼭 연락해라. 명함에는 KM그룹 회장 강만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합의금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꼭 연락해라. 만호는 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사고 처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계속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 할아버지가 지수의 목걸이를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다음 날 지수는 경주를 찾아갔습니다. 경주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유일한 친구였어요. 어머, 지수야. 얼굴이 왜 이래? 경주가 지수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어젯밤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지수는 어젯밤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지수야, 그거 좀 이상하다.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만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수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KM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큰 책상 위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지수와 놀랍도록 닮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내 딸 은채다. 만호가 말했어요. 혹시
제 어머니와 같은 분인가요? 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수가 차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은채에게 만들어준 목걸이와 짝을 이루는 거다. 딱 2개만 만들었지. 그럼 정말 확실히 하고 싶다.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만호의 눈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어요. 18년 동안 찾고 있던 손녀를 드디어 만날 수도 있었거든요. DNA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수야, 일주일 동안 우리 회사에서 임시로 일해보는 게 어떨까? 서류 정리 같은 간단한 일이다. 지수는 등록금 걱정도 있었고 어머니가 일했던 회사가 궁금하기도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지수는 KM그룹 15층 자료관리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수 씨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영수 과장이 업무를 설명해 줬어요. 지수는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서류 정리 체계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이 서류들을 연도별로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나누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감탄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지수를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어요. 이혜경 부회장이었습니다. 저 애가 누굴까? 강지수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아버지가 왜 갑자기 대학생을 특별 채용했지? 그날 저녁 이혜경은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지수라는 20세 대학생을 조사해 주세요.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이틀 후 지수는 지하 자료 보관실에서 일하던 중 특별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고 강은채 개인 보관함. 상자를 열어보니 인사 파일, 사직서, 그리고 작은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직서 뒤쪽에는 긴급 연락처 김진우 10-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은채와 진우 2004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김진우 씨구나. 저희 아버지일까요? 한편 윤 실장은 만호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지수 양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18년 전 천사원 고아원에 2살의 나이로 맡겨졌고 당시 은목걸이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은채의 아이가 맞구나. 18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같은 시각 이혜경도 사설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강지수는 고아원 출신이고 어머니 이름이 강은채입니다. 이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8년 전에 사라진 은채 언니의 딸이라고? 그럼 아버지의 외손녀잖아. 이혜경이 급히 강철민에게 연락했어요. 철민아, 큰일 났어. 은채 언니의 딸이 나타났어. 그럼 후계자 서열해. 그래, 우리보다 앞설 수도 있어. 이혜경과 강철민은 지수를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호는 윤 실장과 함께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99.9% 확률로 친손녀가 맞습니다. 만호가 책상 위 은채의 액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은채의 딸이구나. 1시간 후 KM그룹 대회의실에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강지수 양을 우리 그룹 전략기획팀 특별 인턴으로 정식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대학생을? 이혜경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지수는 특별한 아이다. 어떤 특별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결정된 사항이니 협조해달라. 다음 날 지수는 정식 직원으로 전략기획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수입니다. 팀장 김현수가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를 맞았어요.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뭔 줄 대고 회장님이 특별히 챙기시는 거야?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라도. 점심시간에도 지수는 혼자 식사해야 했어요. 그 무렵 윤 실장은 비밀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은채 사망사건 보고서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추적팀의 과도한 추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강은채 사망 확인. 이런.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 때문에. 그날 저녁 윤 실장은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 씨, 잠깐 만날 시간이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윤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말해드려야겠어요. 지수가 서류를 읽어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수는 카페를 뛰쳐나가 곧바로 KM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게 할아버지셨어요. 지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지수야, 들어봐라. 싫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녀가 아니에요. 지수가 사표를 꺼냈어요. 회사 그만둘게요.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만호가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어요. 은채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내 욕심 때문에 딸을 잃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뭐해요. 만호가 지수를 붙잡으려던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응급실로 이송된 만호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지수는 복잡한 심경으로 병원에서 만호를 지켰습니다. 만호가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3일 동안 지수는 경주의 격려를 받으며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지수가 언젠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3일 후 만호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지수야, 너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아니다. 내가 화낼 만했어. 만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 은채야, 아빠가 미안하다. 지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수야,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은채가 꿈꾸던 따뜻한 회사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지 않을까? 한편 이혜경은 만호의 입원을 기회로 지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어요. 윤 실장이 지수에게 알렸습니다. 만호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둔 특별 과제가 있어요. 이를 통과하면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제인가요? 적자 자회사 KM건설을 재건하는 겁니다. 지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혜경의 방해로 회사 직원들이 비협조했어요. 지수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요즘 친환경 건설이 인기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장비도 오래되고 직원들 월급도 자주 늦어져요. 3주 동안 지수는 치밀한 분석 끝에 창의적인 재건 방안을 도출했어요. 기존 구조 조정이 아닌 친환경 건설 전문 업체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지수의 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네요. 현실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만호가 공식적으로 지수를 후계자 후보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개월 후 만호는 지수와 중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수야,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할아버지,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 정식으로 입사해서 사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수는 서울대로 복학했습니다. 실무 경험 후 돌아온 강의실은 새롭게 느껴졌어요. 강지수, 너 정말로 대기업에서 일했다며? 응, 정말 많이 배웠어. 책에서만 보던 걸 직접 경험하니까 완전 달랐어. 경영학 수업도 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자 교수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수는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되어 KM그룹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방학마다 인턴으로 복귀해서 다른 부서들을 경험했습니다. 지수야, 실무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만호가 흐뭇해했어요. 3학년 때는 졸업 논문으로 KM그룹의 친환경 경영 사례를 분석했어요.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만호와 경주, 윤 실장이 모두 참석했어요. 지수야, 정말 축하해. 졸업식 후 만호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정식 사원이다. 특별 대우는 없을 거야. 당연하죠.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해주세요. 정식 입사 1년 후 24세가 된 지수는 KM그룹 대리로 승진했어요. 지수 대리 덕분에 이번 분기 매출이 20% 늘었네요. 팀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호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와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서재에서 만난 만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검진 결과가 나왔다. 췌장에 암이 있다고 한다. 3기라고 하더라.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의사가 말하길 길어봐야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하더라. 할아버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 유언장부터 써야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김진우를 찾아야겠어. 아버지요? 몇 년 전부터 윤 실장에게 찾아보라고 했는데 최근에 단서를 잡았다더라. 캐나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18년 전 일로 상처가 컸을 거야. 내 잘못이었으니까. 만호는 자주 법무팀과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상함을 느낀 이혜경이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회장님이 시한부시고 김진우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김진우가 누군데? 은채 양과 관련된 인물로 보입니다. 이혜경이 급히 강철민을 불렀어요. 철민아, 큰일이야. 아버지가 시한부래. 만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혜경은 즉시 응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만호가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야, 서재에 금고가 있다. 은채 사진 뒤에. 거기 진짜 유언장이 있어. 그리고 김진우 주소도. 윤 실장이 확인했다. 내가 직접 가봐라.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 김진우에게는 미안하다고 전해라. 만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어요. 은채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만호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수는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와의 상봉을 앞두고 가슴이 떨렸어요. 만호의 장례식 다음 날 이혜경은 급히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제가 KM그룹 회장직을 승계하겠습니다. 이혜경이 새로 만든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지수는 급히 만호의 집으로 가서 은채의 사진 뒤 금고를 열었어요. 진짜 유언장과 함께 김진우의 토론토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윤 실장님, 정말 이 주소가 확실한 거예요? 네, 하지만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지수는 두려웠지만 토론토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토론토의 낡은 아파트 앞에서
지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김진우 씨 맞으시죠? 저는 강지수입니다. 강은채의 딸 지수예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50대 남자가 나타나 지수를 보고 벙어리가 되었어요. 지수야. 정말 지수냐? 네. 아버지. 김진우가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야. 난 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내 때문에 은채가 죽었는데. 작은 거실에는 어머니 은채의 사진 한 장만 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진우가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은채가 마지막에 남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진우도 미워하지 마. 할아버지도 날 사랑했기 때문이야. 언젠가 모두가 화해할 수 있기를. 지수가 이혜경의 음모를 설명하자 김진우가 결심했어요. 은채를 위해서라면 해야겠지. 다음 날 지수와 김진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이혜경의 회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지수가 김진우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가져왔어요. 진짜 유언장이 낭독되었어요. 지수에게 주식을 상속한다. 단 지수가 충분한 경영 경험을 쌓을 때까지는 윤 실장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이혜경 부회장의 횡령 증거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녹음도 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임원이 감동받았어요.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수가 대주주로 인정받고 윤 실장이 임시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혜경은 법정에서 유언장 위조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날 저녁 지수, 김진우, 경주, 윤 실장이 함께 은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빠 찾아왔어요. 아직 저는 대리지만 언젠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가 꿈꾸신 따뜻한 회사를 만들어 볼게요. 김진우는 KM그룹 고문으로 취임해서 지수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어요. 5년 후 29세가 된 지수는 KM그룹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지수 이사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된 지수에게 부하 직원이 보고했어요. 친환경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수는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윤 실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윤 실장님, 정말 감사해요. 5년간 회사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정말로 경영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본격적인 경영진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는 고문 역할을 충실히 해왔어요. 지수야,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네, 아버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어요. 경주는 이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는 김진우와 함께 서울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20세에 휴학을 하고 실무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KM그룹 송년회에서 윤 실장이 발표했어요. 내년부터 강지수 이사가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에서 물러나고 지수 부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게 됩니다. 5년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지수는 가족들과 함께 은채의 묘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진우가 은채의 묘비에 손을 올렸어요. 은채야,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그날 저녁 지수는
새로 꾸민 부사장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저 해냈어요. 지수가 목걸이를 만지며 혼잣말했어요. 20세에 시작된 파란만장한 여정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성장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어 어머니 은채와 할아버지 만호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차례였습니다. KM그룹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지수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숨겨진 인연의 문을 열어 보입니다. 한 사람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누군가의 지난 삶을 다시 불러오고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누군가는 운명을 우연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필연이라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마음이 이끄는 방향이 아닐까요? 지수에게 찾아온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기억,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또 하나의 진실이 그녀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